벌써 5번째 마지막 강좌가 됐습니다. 민법 얘기 이제 그만하고 민사특별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사특별법이 엄청 숫자가 많아요. 수천 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되는 거,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관련되는 거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더 쉬운 말로 전세, 월세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있는데 갑, 소유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을한테 전세, 월세 내줄 수가 있어요. 갑을 임대인이라고 말하고 을을 임차인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민법 원칙은 계약 자유다, 법률행위 자유다, 민법상의 권리 의무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 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계급이 생겨났어.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적게 가진 사람, 노동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재산 관계, 부동산에도 생기면서 부동산 중에서도 특별히 주택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 다시 말하면 임차인 을에게는 생활의 근거입니다. 죽어.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먹고 산다. 단지 무슨 밥 먹고 잠자고 이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얘를 보낸다. 초등학교가 지금 6학년인데 2학년 됐는데 갑이 을한테 너 방 빼줘. 골치 아픕니다. 또 갑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너 서울에서 너 방 빼줘. 기간 다 돼서 빼줘. 그런데 경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경기도도 비싸서 못 가. 충청도도 비싸.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은 뭐라고요? 계약 자유. 양 당사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사대로 해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을이 갑한테 꿀려요. 갑이 방 비워주라. 또는 전세금 올려달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둘이 알아서 해라. 합의한 대로 해라. 계약 자유다.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강행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듭니다. 주택은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최소 2년 하게 해. 2년 이하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더 문제는 갑이 을한테 세 내주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하면 그리고 미국 가버리면 병이 을한테 야, 방 비워줘. 내 집이야. 이런단 말이죠. 을이 등기하지 않는 한 비워줄 수밖에 없어요. 임차권 등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주임법 그랬습니다. 주임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지 말고 등기하기 어려우니까 을이 그 주소에다가 주민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인도 받으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주어라. 병한테도 대항하게 해라. 그래서 병은 아무리 집 주인이지만 갑이 을한테 약속 온 것을 그대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승계라 그래, 승계. 그래서 대항력을 준다. 두 번째, 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 다음으로 또 하나 제일 문제가 전세인데 지금 전세도 전세 나름이지 예를 들어서 전세금도 5억, 10억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갈라 그럴 때 날짜 안에 안 내주네. 이거 미칠 일이야. 그래서 또 이 법은 뭐라 그랬냐? 주민신고하고 인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거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받게
우선 변제라는 것은 법원이 경매 붙인 돈에서 임차인한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한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등등 만들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계약 자유를 좀 제한하고 이리로 나가자. 실질적인 평등을 주자.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특히 지난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을 두고 찬반 양론이 아주 거셉니다. 소위 말하는 갱신 청구권을 줬어요. 기간이 다 끝났더라도 을이 나 더 살란다. 그러면 2년간 더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거는 사회 정책적 입법이고, 그리고 당시 토지주들 말이죠. 집주인들, 당신들도 옛날에 다 겪은 일 아니냐. 그리고 집값이 그만큼 올랐으면 조금 노블리스 오블리주 좀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은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에만 적용된다 할 때 그 주택이라는 건 실제로 사는 집입니다. 실제로 주거로 쓰는 집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창고라도 괜찮아요. 창고도 수도 놓고 잠자리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계약됐으면 이 법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건축법을 무시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도 오죽하면 거기서 살겠냐? 이 사람도 아주 고대강시를 살고 싶을 텐데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이 사람 보호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계약 당시 기준으로 주거했습니다. 다음으로 겸용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실질적으로 산 집이라면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3칸짜리 집인데 한 칸만 세대로 산다.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을 합니다. 잠깐 이 뒷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인에게는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에게 적용될까요? 외국인에게 적용될까요? 동그라미 쳐졌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증 없어. 그 대신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주민등록을 대신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거.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다 하는데 외국인 등록은 반드시 구청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똑같아요. 법인은 예를 들어 뭐 주식회사 이런 거 가입표 예외로 SH나 LH나 중소기업 이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영세 시민한테 빌려준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한테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는 전차인, 다시 세 들어서 산 사람을 전차인 그래요. 상속인한테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권의 승계인. 여기서 승계인은 본처가 아니더라도,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가 된 관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미망인이 반대 의사가 없었을 때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약속은 5개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가 여러분 일생에 하나의 획이 돼가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